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 있는 중국인 병원에서 한 여성을 수술하다 그만 반신불고 상태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의사를 만나 그녀의 삶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그로 인해 영국의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고 이제는 중국인이 사는 영국의 출입을 금지시키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해요. 저는 런던에서 작은 한식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님의 건강이 하루하루 나빠지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뉴스피탈 필즈 마켓에서 장을 보시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 계셨죠.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지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지연아. 이 정도쯤이야. 하시면서도 어머님의 손은 자주 떨렸고 때로는 그릇을 잡다가 놓치기도 하셨어요.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실 때도 자주 허리를 굽히고 쉬시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NHS 병원에 가보았지만 진료 예약을 하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CT나 MRI 검사는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사립병원은 한 번 진료받는데 200파운드가 넘었고 MRI 검사는 800파운드나 된다고 해서 엄두가 안 났어요. 레스토랑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라 그런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어요. 어머님은 진통제를 달고 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점심 서비스가 끝날 때, 저녁에 마감할 때 하루에 몇 번씩 진통제를 드셨죠. 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라도 없으면 일을 못하겠어 하시면서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특히 런던의 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면 어머님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깨와 목의 통증이 심해지셨고 때로는 두통도 심하다고 하셨죠. 그래도 어머님은 절대 가게 문을 닫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단골 손님들은 어쩌고? 이제 이분들도 다 가족 같은데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쉬셔야 한다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혼자 이 큰 레스토랑을 어떻게 감당하니? 엄마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밤이 되면 주방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어깨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허리를 굽힌 채 그릇을 닦으시는 모습에서 깊은 피로가 느껴졌죠. 가끔 어머님이 잠깐 멈추고 허리를 펴실 때면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NHS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 34개월은 기다리셔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막막했죠. 우리 가족을 위해, 이 레스토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자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눈물을 보일 수 없었죠. 대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어머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했어요. 주말에는 제가 주방을 맡고 어머님은 홀에서 손님을 응대하시게 했죠. 그래도 어머님은 틈만 나면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거들려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무력감을 느꼈어요. NHS는 너무 오래 걸렸고 사립병원은 비용이 너무 비쌌죠. 진통제는 임시방편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도울 수 있을지 밤마다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 레스토랑 단골 손님이신 한 할머니께서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중국인 의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는 비용도 적당하고 바로 볼 수 있대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될 거라는 걸. 단골 손님이 추천해 주신 중국인 의사의 진료소는 런던 차이나타운 뒷골목에 있었어요. 초라한 간판이 걸린 입구는 좁고 어두웠죠. 소호의 깔끔한 병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선생님이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였다고 해요. 여기서는 사립병원의 3분의 1 가격에 진료해준대요. 소개해주신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도 저도 망설여졌지만 NHS는 너무 오래 걸리고 사립병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한 중국인이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바로 진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MRI나 정밀검사 없이도 증상만 듣고 바로 진단을 내리시더니 곧바로 주사를 놓겠다고 하셨어요. 주사를 맞는 동안 어머님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아파요. 뭔가 이상해요. 하시는데도 그분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장 그만두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날 밤 어머님은 심한 오한과 함께 고열에 시달리셨어요. 주사를 맞은 부위가 퉁퉁 부어올랐고 밤새 아파, 너무 아파 하시며 신음하셨죠.
결국 리버풀 스트리트 근처의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료사고라는 응급실 의사의 말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알고 보니 그 중국인 의사는 영국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진료를 해왔던 거예요. 주사 부위에서 심각한 염증이 발견됐고 신경 손상 징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은 일주일간 입원하셔야 했어요. 매일 밤 병실에서 울며 고통을 호소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자책감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싼 값에 현혹되어 어머님을 위험에 빠뜨린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퇴원 후에도 어머님의 고통은 계속됐어요. 오른쪽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지셨고 저리고 시린 증상이 계속되셨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그 의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가장 힘든 건 어머님의 정신적 충격이었어요. 병원이란 곳을 완전히 두려워하게 되셨거든요. 차라리 아픈 채로 사는 게 낫겠어 라고 하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 일도 더 힘들어지셨어요. 긴 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무거운 것을 들 때면 다리에 힘이 풀리신다고 하셨죠. 저는 최대한 어머님의 일을 덜어드리려 했지만 어머님은 제가 도와드리는 것조차 미안해 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어머님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위로해드렸지만 어머님의 눈빛은 점점 더 슬퍼지기만 하셨죠. NHS의 긴 대기 시간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응급실비와 입원비로 수천 파운드가 들었고 어머님의 건강은 전보다 더 나빠지셨죠. 이제는 정상적인 병원에 가자고 해도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더욱 어둡고 힘들어졌어요. 매일 아침 셰필즈 마켓에서 장을 보실 때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도 어머님의 얼굴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시련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런던의 흐린 날씨였어요. 어머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주방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는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점심 서비스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머님이 주방에서 나오시다가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그릇을 떨어뜨리셨어요. 어머니, 하고 달려갔지만 제가 미처 잡기도 전에 어머님은 그대로 쓰러지실 뻔했어요. 그때였죠. 창가 자리에 계시던 손님 한 분이 재빨리 달려와 어머님을 부축해 주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분은 어머님의 상태를 살피시더니 제가 의사인데 진찰해봐도 될까요? 라고 한국말로 물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하트필드에서 신경외과 의원을 운영하시는 이정우 선생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처음에는 거부하려 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정우 선생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것 같네요. 얼굴 근육이 살짝 마비된 것 같은데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의료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 봐요. 제 병원은 NHS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진료일에서만 있으면 빠르게 진료가 가능해요. 사립으로 오시더라도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더 늦기 전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한국말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어머님도 그분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많이 아프진 않을까요? 어머님이 조심스레 물으시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지금 상태로 두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이정우 선생님의 병원을 찾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명함을 건네시며 영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의료 시스템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한인분들이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게 돕고 싶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런던의 흐린 하늘을 가르고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친 것 같달까. 그동안 어머님이 겪으신 고통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지연아, 이번에는 괜찮을까? 저는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죠. 네, 이번에는 달라요. 선생님이 정말 믿음직스러웠잖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님의 얼굴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죠. 이제는 정말 어머님의 고통이 끝날 수 있기를. 그날 밤 브릭레인의 작은 우리 집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이정우 선생님의 병원을 찾았어요. 하트필드의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빌딩이었죠. 덕터
Lee's Neurology Clinic이라고 적힌 간판이 영어와 한글로 나란히 써 있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리셉션에는 한국인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시면서요. 어머님은 여전히 긴장하고 계셨지만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놓이시는 듯했어요.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원장님의 이력을 보았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셨더라고요. 15년 넘게 이곳에서 교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됐죠. 박영희님, 들어오세요. 이정우 선생님은 어제와 같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진료실은 런던의 흐린 날씨에도 밝은 빛이 들어오는 쾌적한 공간이었어요. 선생님은 먼저 어머님의 자세한 병력을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셨는지,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차이나타운의 의료사고 이야기를 꺼내시자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우선 정밀검사를 해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은 MRI와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비용 걱정에 망설이시는 어머님께 NHS 진료의뢰서를 써드릴 테니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니 원하시면 사립으로 먼저 검사하실 수도 있고요. 라고 설명해 주셨죠. 검사는 그날로 시작됐어요. 병원 2층에 있는 MRI실에서 1시간 정도 검사를 받으셨죠. 어머님이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걸 아시고 온 검사 내내 마이크로 말을 걸어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어요. 근전도 검사는 좀 불편하실 거라며 미리 설명도 해주시고요.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 선생님이 따뜻한 허브티를 가져다 주셨어요. 원장님이 꼼꼼하게 보시느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편하게 기다리세요. 하시면서요. 그동안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다들 이정우 선생님을 무척 신뢰하시더라고요. 특히 영국 의료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선생님이 영상 자료들을 들고 나오셨어요. 모니터를 통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의학 용어는 어려웠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있으시고 그동안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근육과 신경이 더 손상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회복의 여지가 충분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영국은 의료 시스템이 조금 다르죠. NHS로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무료고 사립으로 하면 빠르지만 비용이 있어요.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죠. 우선 진통제와 소염제로 통증을 조절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이 어머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물어보시고 조언해 주신 거예요. 레스토랑 일을 하시는 걸 아시곤 어떤 자세로 일하실 때 부담이 덜 할지,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거든요. 하루 종일 서 계시면 안 됩니다. 30분마다 꼭 잠깐씩 앉아서 쉬세요. 무거운 걸 들 때는 이렇게 허리를 숙이지 마시고 하시면서 직접 시범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주방에서 사용하면 좋을 피로 매트도 추천해 주셨죠. 첫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였어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시는 걸 봤어요. 지연아, 이제 좀 안심이 되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셨을지. 런던의 늦은 오후 하트필드 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어머님은 이정우 선생님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역시 의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더 중요한가 봐. 저도 동의했죠.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주시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머님은 정해진 시간에 꼭 약을 드시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어 노력하셨죠. 제가 봐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정우 선생님의 치료 계획대로 NHS를 통한 물리치료와 사립으로 받는 신경치료를 병행했죠. 처음에는 치료비 부담이 걱정됐지만 선생님이 NHS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 느끼던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다리의 저림 증상이 좋아지면서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지셨죠. 지연아, 오늘은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어머님의 표정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진통제를 달고 사시지 않아도 되니까 레스토랑 일도 조금씩 늘려가실 수 있었죠. 이정우 선생님은 매주 어머님의 상태를 체크하시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해 가셨어요. 이제는 약에 의존하기보다 몸의 근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하시면서 간단한 운동법도 가르쳐 주셨죠. 특히 도움이 됐던 건 선생님이 알려주신 자세 교정법이었어요. 주방에서 오래 서 계실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서는 방법, 허리를 펴고 바르게 걷는 방법 같은 것들이요. 작은 습관들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머님의 건강을 차츰 회복시켜 주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는 MRI 검사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였대요. 디스크로 눌려있던 신경이 많이 풀려 있었고 근육의 염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여기 계신 한인분들 중에는 NHS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이정우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님도 저도 뿌듯했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시면 병원 가볼까요?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병원이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니까요. 런던의 의료 시스템도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어머님의 표정이 밝아지신 거예요. 늘 굳어있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허리를 굽히고 다니시던 자세도 많이 펴지셨어요. 레스토랑에서도 예전처럼 손님들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죠. 6개월의 치료를 마치고 이정우 선생님께서 마지막 진찰을 해주시던 날이었어요. 이제는 정기적인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물론 꾸준한 관리는 필요하시지만요. 어머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시자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보다 어머님이 더 열심히 하셨죠. 브릭레인에서 레스토랑 하시면서도 이렇게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일요일은 무조건 쉬기로 했고 평일에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낮잠도 주무시고 스트레칭도 하실 수 있게요. 레스토랑 메뉴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건강식을 많이 넣었죠. 주방 구조도 바꿨어요. 이정우 선생님이 조언해주신 대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리대 높이를 조절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았죠.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 나들이를 가요. 리젠트 파크나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거죠. 런던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여유를 즐길 수 있다니. 어머님이 그러시죠. 레스토랑 단골 손님들도 어머님의 변화를 알아보셨어요. 사모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님은 수줍게 웃으시면서 이제는 건강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고 대답하시죠. 저녁이면 어머님과 함께 동네를 산책해요. 예전에는 너무 아프셔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걸으세요. 걸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즐거워요. 다음엔 스코틀랜드도 가보고 싶다. 우리 레스토랑 새로운 메뉴도 연구해볼까? 하시면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시죠. 요즘은 제가 일찍 일어나면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요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런던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건강해진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어머님을 보면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